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하고 계신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 때는 한 주 쉽니다. 개봉 영화는. 쉬어야지. 네, 저희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고향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한 지가. 아, 진짜 오래됐다. 네, 연휴에 쉬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없죠. 이때까지 없었어. 연휴에 쉰 거는 처음인 것 그런가? 같아요. 네. 없었지.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뭘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연휴에는 쉽니다. 야, 처음 쉰다. 야. 근데 이제 방송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휴에는 시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길게 녹음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연휴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럴 일은 아니다. 우리도 고향 내려가면서 딴 팟캐스트 듣겠다. 네, 그럴 일은 아니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게 뭐가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실만한 영화. 네. 그러니까 추석 때 보실만한 영화를 이번엔 추석이 또 기니까요. 그쵸, 연휴가 기니까 추석 연휴에 보실만한 영화를 각자 뭐 한 두세 편씩 추천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이런 영화는 이렇게 보시면 좋고 뭐 이래서 보시면 좋고 이런 얘기들을 이미 보신 영화가 있으시면 어쩔 수 없고 그중에 안 보신 영화 있으면 이렇게 한번 뽑아서 챙겨보시도록 10월 9일까지. 야, 추석 특집이다. 그렇죠. 총 9편을 저희가 영화만 쭉 하루에 하나씩. 이래놓고 막 첫날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둘째 날 에피소드 2 이러는 거 아니겠지? 우리? 그 정도 양아치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실만한 영화, 볼만한 영화, 뭐 혹시 보셨다면 다시 한번 봐도 좋을 영화,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루에 한 편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상 출근하시는 그날 저희도 똑같이 이제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화요일이 10일이네요. 네. 10일부터 방송은 그대로 나가고요. 그 전에는 영화만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저희가 꾸며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을 좀 읽어드릴까요? 네. 듀스 2972님, 베이비 드라이버 보시러 굳이 성남에서 용산까지 가셨대요. 근데 이건 둘째치고 뒤에 올려주신 글이 압권이네요. 김프로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완전 행복한 때라고. 몇 주 안 됐네. 그렇죠. 그렇지. 제가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행복합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행복해요. 3개월 뒤부터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말할 수 없는 이 뭔가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야, 듀스 2972님의 요 관련 후기가 기다려진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왜 지금 그걸 이게요, 해보니까요, 이러면서 막. 근데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되죠. 네, 찾아서 그럼요. 하면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안 죽어요. 네. 글로리데이님,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라 세 분의 토크에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런 거는 꼭 읽어드리거든요. 중반부 지나서 존 번탈 등 배우 소개하실 때 한국계 배우 레니 준과 로스트에 출연했던 다니엘 데킴을 잠깐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쵸. 로스트에 네. 나온 분은 아니고 레니준은 아무튼 다른 미디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베레벨님, 최근 살인자의 기억법이나 VIP는 영화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베이비 드라이버 편에서는 간만에 세 분이 경쾌하게 후기를 주고받으셔서 듣는 저도 함께 썼다는 기분으로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김프로쇼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신랄하게 영화를 비판하는 편들이 유독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라우더 댄 밤즈. 그렇지만 확실히 세 분 모두 상당히 좋게 본 영화를 리뷰해 주실 때면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요. 네. 저희도 뭐 딥다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그치. 감정이 격해져서. 요즘 황 대리가 멜로 한 편씩 가져와서 얘기할 때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어이, 그럼.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엄청난 작가주의 영화를 이렇게 막 극찬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저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네. 미소랑 소미님은 나인 라이브즈 영화 좋네요. 너무 좋네요. 좋은 영화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연휴 동안 이 감독의 다른 영화도 다 찾아봐야겠네요.
네, 요렇게 즐기시라고 저희가 추석 특집 또 추천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나인라이브스 칭찬해주신 분들, 또 좋다고 해주신 분들 많고요. 간호님을 비롯해서, 뭐, 몬스터콜 해주시라는 분, 퍼헵스 러브 어떻게 보셨냐는 분, 또 뭐 쇼생크 탈출 어떠냐는 분, 뭐 하여튼 영화들 이렇게 해달라고 올려주시는 분들 많은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있다 보면 한 번 안 걸리겠습니까? 그치. 네. 좋은 영화죠.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드리고 있으니까 메일 주시면 좋겠고, 네. 국립극장에서 NT 라이브라는 연극을 생중계해가지고 이거 메가박스에서 하는 클래식 소사이어티 비슷한 것 같아요. 심지어 클래식 소사이어티에서 NT 라이브를 튼 적도 있죠. 아 그래요? 햄릿이랑 워홀스랑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워호스도 있으니까 아. 3편 하는데 추석 당일날은 3편을 연달아 하기도 하고 10,000원인가 하는 것 같아요. 남의 티켓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10,000원인 남의 걸로 알고 티켓은 있어요. 얼마인지 그래서 모릅니다. 네. 국립극장에서 실제로 자막도 나오고 그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런 사람들 이제 영화로 연기 잘한다는 건 봤지만 이 연극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뭐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컴버배치가 프랑켄슈타인 역할로 프랑켄슈타인에 나온 것 같던데 네, 극장에서 예 재밌는 작품들 뭐 하더라고요. 하여튼 초대권 이거 드리니까 이것도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도 해주시고 혹시 초대권에 당첨이 안 되시면 직접 가셔서 그렇게 비싼 티켓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요런 기회들을 저희가 왕왕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도 하나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저희가 영화 티켓, 공연 티켓 이런 거 자주 드리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 뭐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폭탄 드립니다. 술친금 핫박스 받으실 분 베이비 드라이버 재밌게 보고 오셨다는 글로리데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카페 처스 더치커피는 나인라이브즈로 예전에 저희 추천 영화를 영 못 믿어하시다가 이번에 저를 경배하게 되셨다는 간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뭐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주는 상품이니까요. 많이들 이용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거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뽑아가지고 티켓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분 상담하신 내역 올려주셨거든요. 더 올려주십시오. 하여튼, 뭐, 제가 뽑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크림 새로운 가족분입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내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순한 보습크림입니다. 20가지 유해 성분을 모두 첨가하지 않고 안정성과 초저자극 기준에 맞는 원료만 사용했습니다. 야, 방송이 다 됐어. 마음에 담아서 좀 소개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 말이. 안정성과 초저자극 기준에 맞는 원료만 애를 안 키워서 사용하시대요. 그래. 예. 애를 키우면, 그러니까 아이 피부에 굉장히 그렇지. 이 맞는 상품이니까 그 후기랑 사진이랑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 하긴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보습크림이라는데 뭐 안정성에 부합되지 않을 리가 없지. 정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직접 만드시는 상품이라 믿을만 합니다. 후기들 보니까 용량이 정말 크다고. 이거 아무래도 뭐 다른 걸 다 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많이들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올려주시면 또 뽑아가지고 제가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I Can Speak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시는 것은 브릿지입니다. 그냥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면서 살짝 쉬어가는, 뭐 그닥 의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죠. 15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광고는 아니고요. 뭐 내용도 없고요. 근데 뭐 없으면 허전한 뭐 그런 거네요. 네, 시간 됐나요? 네, 이제 본편 들으시죠. 네, 김프로쇼 2부는 I Can Speak 함께 합니다.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싹싹 비려놔 난리가 나겠어. 도깨비 할매. 증거 자료.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온 동네 민원이란 민원은 죄다 긁어모아 접수하는 도깨비 할매 나옥분. 8,0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옥분 할머니 앞에 어느 날 원칙주의자 구급 공무원 민재가 나타납니다. 민원 접수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옥분 할머니는 어느 날 민재의 영어 실력을 보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한사코 거절하던 민재는 결국 옥분 할머니를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친구를 넘어 가족으로 발전해갑니다. 옥분 할머니는 도대체 왜 영어를 배우려는 걸까요? 할머니
두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I can speak입니다. 오픈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런지. How are you, 정심? 네. 나 한마디 종평. 마지막으로 한마디 총평? 준비해왔지. 영어 버전과 한국 버전이 있는데, 뭘로 할까? 둘 다 하세요. 둘 다? 영어 버전은 I'm not fine. I'm not fine.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I'm not fine. 근데 한국 버전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황 대리님은? 생체 변화가 심각하다. 생체 변화가 심각하다. 보고 그렇단 얘기구나. 하도 울다 웃다 해가지고 온몸이 털로 덮이는 것 같아요. 생체 변화가 심각하다. 저는 태도가 기술을 눌렀다. 였어요. 네. 같은 맥락이네. 그렇겠죠. 비슷한 것 같으니까. 네. 자, 황 대리님께서 그럼 기본 정보를 먼저 훑어주십시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I Can Speak 9월 21일 날 개봉했습니다. 12세 관람가고 119번 약 2시간입니다. 남문희 배우, 이재원 배우까지가 주연이고 네. 박철민 배우 비롯해서 익숙한 재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좋은 취지에서 많이 참여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소진 씨도 나오던데. 네. 맞아요. 딴소리지만 이재원 배우가 어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진짜. 잘 안 쓰잖아. 야, 남자엔 저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재원 나 오타인 줄 알았어 처음에. 감독은 김현석 감독, 작가는 유승희 작가입니다. 좀 재밌는 게 CJ 문화재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한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김현석 감독이 각본도 잘 쓰고 자기가 쓴 각본으로 연출도 많이 했는데 요거는 각본과 감독이 달랐습니다. 보니까 이 김현석 감독이 세시봉 이후에 중국 진출하려다가 더 사드 여파를 한 대 맞고 영화가 엎어져가지고 이 영화를 촬영하게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개봉한 상영관은 1140개 상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관객 수가 48만 명입니다. 토요일까지 집계가 48만입니다. 네, 주말이 지나면 6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요게 롯데시네마에서 배급했는데 리틀빅 피처스에서 같이 배급하고 있거든요. 네. 리틀빅 피처스는 뭐 개운방으로 좀 유명하고 이름처럼 작지만 뭐 큰 그런 영화들을 배급하겠다는. 보고 나서 비슷하다는 느낌 들었었는데 느낌이 약간 여러 가지 지금 4대 배급사 체제 안에서 나름대로 색깔을 내고 있는 배급사 중에 하나고 김현석 감독을 조금 찾아보니까 JSA 각본에 서서 좀 유명해졌고 그다음부터 연출을 많이 했는데 YMCA 야구단 약간 느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광식이 동생 광태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스카우트 요게 조금 결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역사 안에서 민감한 소재를 좀 새로운 시선으로 다뤄내는데 약간 요런 커리어가 기반이 돼서 이 영화도 연출을 하게 된 것 같고 출신도 광주 출신이지 않나요? 감독님이 광주 출신이지 않나? 뭐 고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에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명필름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안에 유명해서 이제 커리어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감독 되겠습니다. 네. 네. 좀 낯선 이름이었는데 저한테는 보니까 뭐 유수의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시라노 연애 조작단 11시 세시봉 그리고 I can speak 네. 이렇게 어허. 나왔는데 11시라는 영화로 이제 본인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봤어요? 네. 87만 명. 그래, 그런 언급은 있던데 본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야, 우리나라에서 SF를 찍어? 약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그 마음으로 저도 봤죠. 우와, 참신하다. 야, 이거 장르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점은 얘기하기 전에 네. 어떠셨어요? 이게 뭐 굳이 나누자면 이제 감동 코드와 코미디 코드, 개그 코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버무려진 영화인데 둘 다 작동하던가요? 보시면서? 저는 막 크게 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는 이렇게 막 박상대소를 유도한 거라면 저한테는 실패한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껴진 정도? 저는 박장대소 했습니다. 코드가 그렇구나. 유머 코드가 저쪽인가 봐. 그렇구나. 아재 코드일 수도 있고. 전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봤는데도 뭐 재밌게 웃다가 울다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광고만 봤을 때는 네. 뭐 이제 위안부 할머니 관련돼 가지고 뭐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한참 전에 이제 극장에서 광고만 그냥 광고 영상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코미디 영화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구급 공무원 찾아와서 영어 가르쳐 달라는 할머니하고 그냥 옥신각신하는 코미디인가 보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패스 그냥 자신 있게 패스. 별로 웃겨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 근데 이제 뒤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아메리칸 메이드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네.
스크린을 보니까 뭐 1000개가 훌쩍 넘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건 밀고 있는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 탐 형님을 그냥 보내드렸는데 배 감독과 함께 배 감독이 먼저 보고 오셨는데 진짜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나왔을까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저하고 같이 본 저희 극장에서는 제 앞에 앉아있던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친구만 빵빵 터지더군요. 아, 그래요? 예, 와, 그 친구는 재밌게 오더라. 막 황대리. 깔깔대면서 웃고 막. 여러분들의 감성이 얼마나 올드한지 새삼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네가 미숙하다는 미숙한 거 얘기도 있지. 아이 뭐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늙고 싶진 않다. 어씨. 저거 좀 마음에 든다. 노인네들. 아무튼 늙으면 코드는- 철되면 죽는 거야. 유머 코드는 저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머 코드는 오히려 좀 그랬고. 근데 뭐 영화의 태도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험부 할머니나 메시지와 주제를 다루려는 그 태도가 아 이거 뭘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왜냐면 그 유머 코드가 꽤 많이 녹아 있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기능하지 않았다 그러면 혹평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거를 내가 뭐라고 영화를 그렇게 막 잣대대듯이 평가를 하나 싶으면서 녹음을 하기 전까지 그 생각을 좀 곰곰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1년 넘게 개봉 영화를 두고 뭐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뭐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기준을 어떻게 놔야 되냐. 정말 거장이고 잘 만드는 감독의 영화도 막 여실하게 까기도 하고 예, 도대체 뭘 기준을 좀 명확하게 놔야 될 텐데 근데 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떤 태도로 다뤘는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가에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더 높은 방점을 두고 평가를 하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뭐 연출이라든지 다소 뭐 개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능을 좀 덜 했어도 근래 보기 힘든 그렇지 않아요? 근래 한국 영화들에서는 보기 힘든 태도가 아니었나 싶어서 전 뭐 저는 그냥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연말에 정산을 만약에 할 텐데 그럼 리스트에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도 야 그 정도까지. 저도 기준을 하나로 둔 거야. 와, 저 얘기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업이 너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렇게 맺다니? 어쩔 수 없이 실화잖아.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기도 하고, 모티브로 했으니까 네. 장르적으로 잘 풀었다. 욕심 크게 안 부리고 하려고 한 걸 다 이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되게 좋았어요. 뭐 저는 두 분이 얘기한 웃고 있는 것 봐. 내가 깔라는 거 보이지? 저 신나는 표정 봐, 저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영화에 대한 관점 존중하고 그런 태도 접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느끼는 건 머릿속에 먹물이 스며들고 있는 아니야. 먹물이 왜냐면 스며들고 있구나. 아니야, 이거 흥행 스코어가 아마 되게 많이 아니, 올라갈 것 같은데. 흥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이제 좋고 나쁜 걸 평가하는 그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먹물이 다가나요? 초반에 김프로가 정했던 그 속물 근성은 어디 가고 캐릭터 붕괴 왔다.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먹물이 스며들고 있구나. 성장은 아니고 그렇지. 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되게 영화관에 다니고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그 기준들이 되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약간 경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잖아요. 줏대가 없네 사람들이. 저는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의 관객으로 그 어떤 배경을 떠나서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냥 정서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네.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여러분들의 먹물이 막 꽃을 튀어가지고 막 그래? 에이 먹물 야, 에이 그래놓고 한줄평 생체 변화가 심하다.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어때 그냥 난 울고 웃었단데 뭐. 그게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감독의 태도, 시선 당연히 존중하고 네.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그쪽으로 길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요, 나는 흥행성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 극장 다니는 사람인데. 씨. 직업이 극장 직원이었죠. 저는 좀 아쉬운 면은, 그러니까 뭐, 칭찬을 더 이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은, 히든 피겨스가 생각나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히든 피겨스라고 해서, 막 어거지로 웃음을 짜내지 않았는데, 그냥 터질 포인트에서 빵빵 터지고, 빵빵 네, 또 전해줄 감동은 또 묵직하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앞에 많은 부분 할애해가지고 막 개그를 하려고 막 노력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뒤에서 감동이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면서
내가 차라리 그 코드에 맞아서 막 빵빵 터졌으면 만족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굳이. 재밌게 봤네 그럼. 재밌게 봤네. 아, 네. 그렇군요. 김프로님은 히든 피겨스가 생각났다 그랬는데 저는 택시 운전사가 생각났거든요.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도 제가 약간 그나마 객관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만큼 인이 덜 됐던 것 같은데 약간 그때 했던 말들을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만큼 감정이입이 됐다면 아니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깊게 사려 있게 보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고 이야기는 되게 힘든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니까 아 영화에 대해서 뭐 이렇다 뭐 이게 아쉽다라는 거 자체가 좀 약간 민망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뭔가 좀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런 판단 자체가 좀 흐려지는 걸 경험을 해서 내가 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있었다면 그 영화를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택시 운전사 생각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제 후배가 멀리 있다 찾아와가지고 외국에 있다가 그냥 극장을 쭉 가다가 택시 운전사 아직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 그거 되게 보고 싶었다. 그래서 보러 간 극장에 저도 같이 갔어요. 러닝타임이 택시 운전사가 30분이 더 길어. 근데 걔네가 30분 먼저 시작해. 끝난 시간, 끝난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나와가지고 다 봤어요. 나 다 봤어요. 그래서 서로 딴 영화 보고 울면서 나온 거야. 시커먼 남자 둘이. 아 근데 이게 효과가 비슷하다. 근데 걔는 이제 I Can Speak라는 그 후배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른 채로 형은 뭘 봤길래 그렇게 그러냐 해가지고 내용을 대충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다. 난 택시 운전사를 보고 극장 안에 관객들이 다 쑥대밭이 되긴 했는데 쥐어짜는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화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라고 했더니 근데 그 좀 접근이 다른 것 같다. 굉장히 이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서 저도 돌아보니 택시 운전사가 그래도 못내 조금 아쉬웠던 지점을 I Can Speak는 오히려 설정에서부터 좀 해결해버리고 간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플래시백이 나올까봐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얼마나 그걸 표현할까. 거기다가 그 아역이 우리들 주인공이더만. 그래? 그렇죠. 네. 그죠? 되게 많이 반갑더라고. 나 못 알아봤어. 쟤네? 이러면서 우리가 아는 애 같잖아. 네. 그 묘가 나오니까. 근데 되게 좀 막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되게 그냥 친구와의 우정과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하니까, 이 영화는 확실히 좀 자신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도 딱 시작될 때 설마 했는데 뒤에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고 그 정도만 봐도 조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매듭이 지어지는 걸 보고 나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했구나.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독이 얼마나 영리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될 만한 이야기다.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그 코드는 우리한테 안 맞은 거라는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옆에 박장대 수사내가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40대 정서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오히려 환갑이 넘어야 돼요. 우리 관에 초등학생만 웃었다니까. 젊은 신선한 뉴 N세대에 맞는 유머를 구사하고 있었다. N세대도 한참 전인 거 알지? LG는 오래됐어. 그러니까 네 연식이 다 나와. 그런가? 자, 아무튼 평론가들의 평점은 공이 괜찮습니다. 평식오빠 3개 주셨어요. 스카우트처럼 무겁지만 경쾌하게. 아까 황대리가 언뜻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주연 씨가 3개 반. 지금 한국 영화계에 꼭 필요한 영화. 박은영 씨가 3개 반. 울고 웃고 분노하고 전곡을 찌른 예리함의 통쾌한 감정의 총체. 야, 길다. 이용철 씨 4개. 이제 김현석을 재평가할 때 되지 않았나? 김현수 씨가 4개. 이재훈과 남은희와 김현석이 돌아왔다. 그래서 뭐 3개부터 4개까지 좋은 편이고요. 네. 흥행 예상은 지금 1140개, 토요일까지 48만인데 막 그렇게 폭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석 어떨까요? 가족들하고 같이 볼 만한 영화로 작용할까요? 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작용할 것 같아요. N세대들은 황대리가 말하는 그 자기가 속하고 싶은 신세대, 어린 세대들은 킹스맨을 다 보러 가겠지. 그건 이미 연휴 첫날 다 볼 거야. 그 연휴가 길잖아요. 연휴 길어서. 친척과 가족들과 봐야 돼, 이제 영화를 또. 그럼 무조건 이걸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영화계 안에서는 되게 영리하게 홍보도 하고
영화도 영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사실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잖아요. 네. 홍보를 할 때도 지금 이제 개봉을 했으니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발열이 되는 건데 사실 저도 보기 전까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뭔가 어떠한 흥행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도 분명히 정해진 방향이겠지만 시선을 맞춰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추석 때 굉장히 잘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흥행도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추석 때 가족들하고 그럼 영화 볼 만한 거 뭐 있냐? 뭐 하면 무리 없을 것 같죠?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쵸. 뭐 나름대로 코미디니까 또 네. 그냥 가볍게 가서 보실 분들은 저만 해도 부모님들이 극장에 가자 하면 이걸 볼 것 같아요. 보러 가자고 할 것 같은데 이번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영화를 평소에 잘 안 본다.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영화관 잘 안 찾아가시기도 하고 네. 젊은 애들 보는 거 뭐 난 잘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소란스러워 영화가 요즘 영화들은 뭐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영화관에는 어떤 영화를 하나?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으신다. 그럼 이 영화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좀 추천을 하고 싶은 부류가 생겼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작가 지망생, 뭐 스토리텔러 뭐 이런 분들은 꼭 봐야 되는 영화일 것 같아요. 무겁고 묵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모범답안 비슷한 영화라고 느껴집니다. 황 대리님은요? 추석 때 추천할 만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누군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뭐 배 감독님 이야기하신 거를 좀 표현하자면 뜨거운 심정으로 쓰고 싶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차갑게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뭐 모범 답안이 될 것 같은데 또 떠오른 영화가 나는 부정한다 있잖아요. 그건 되게 똑똑한 접근이었던 것 같은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95년도에 낮은 목소리라는 게 있었고 작년에 귀향 귀향이 있었죠, 귀향. 385만을 동원했어요. 귀향이 있었고 올해 눈길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공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좋게 표현하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다가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혼자 예상을 해보는데 나는 부정하다 할 때 얘기할 때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접근까지 가능한데 우리도 좀 약간 새로운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면에서 올해 대답을 찾은 게 이 영화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화가 막바지 이르러서 뜨거움이 없느냐? 아이고, 나 정말 뜨겁잖아. 정말 소름이 쫙 나 온몸에 털이 막 와, 정말 내가 새를 봤을 때처럼. 네. 자, 우리 스코어를 근데 예상 안 했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볼까요? 지금 현재 스코어 곱하기 10을 딱 하겠습니다. 480? 480만? 그래? 뭐 대박 날 것 같아서 480만이면 근데 효용 대비 따져보면 대박이 아닐까.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황 대리님은 얼마나 볼까요? 저도 이게 480만까지는 가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이 관련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380만 귀향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휴가 길다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극장 어때요? 이렇게 뭐 10일 가까이나 되면 연초에 연휴 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공휴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휴일이 기본적으로 드는 평균 스코어를 받고 그 곱하기 그 날짜만큼 한 숫자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연휴가 길면 나간다. 그렇지. 작년 연휴 때 100만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인천공항에. 해외로. 네, 해외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놓친 지점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100만만 빠지는데 뭐 어때? 뭐 그중에 뭐 영향이 얼마나 될까 하는데 놓친 지점은 자기 집에 있지 않는다. 지방이나 여러 가지 휴양지로 많이 가는데 지방 가서 거기서 극장 가기가 갈 일은 없잖아요. 가끔 쉽지 않지. 굳이 뭐 메가박스 원주 이런 데 가서 뭐 서울에 있다가 보실 끄질 않을 거 아니에요. 쉬러 갔으니까. 거기서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번에 또 고향에 많이 가잖아요. 네. 고향 가서 가족들이랑 보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게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악재는 아닌데 빵 터지기에는 약간 제약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350만? 350만. 350만. 야, 나만 후회? 어. 나는 재미없었는데 웃기지 않게 재미없다는 게 웃기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한 500만은 가지 않을까? 처음이다, 처음. 우리 둘 사이가 아니야. 훌쩍 넘었어. 근데 500만.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 스코어 맞추는 사람은 영화계 입문하셔도 돼요. 자, 350만, 480만, 500만. 네. 뭐 어떻게 변수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 사람이 스코어를 맞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든 이유가 그렇게 설득력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게 평소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영화면 우리가 이렇게 스코어를 안 불렀을까? 3명 공이 되게 높게 부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약간 전반적인 정서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을 바뀌면서 사회파 장르 영화에 대한 이제 피로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언급하는 그런 영화들도 흥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연장성상에서 추석이라는 연유와 그다음에 다른 경쟁작들과 뭐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스코어를 맞출 수 있다. 메가박스에 지원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괜찮은 영화니까 한 번씩 가서 좀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래에 보기 드물게 한국 영화 치고는 굉장히 뭔가 메시지를 다루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봐줄만 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코미디 영화로 너무 기대를 하고 가시면 극과 극일 수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덧붙이자면 택시 운전사나 뭐 아니면 예전 뭐 밀정 야 역시 송강호 우리나라 대표 배우 진짜 송강호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변호인 뭐 이런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남훈희 선생님은 엄청난 배우다. 선생님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드라마가 생긴다. 그리고 손숙 배우가 그렇죠. 손수. 야, 몇 씬 안 나오는데 정말 그 두 분의 대화씬이 히트 못잖아.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의 대화씬을 본 것 같았어요. 진짜로. 오, 그렇지. 이런 분들이 계셨지, 우리나라에. 감독도 많이 의지한 것 같더라고요. 컷을 안 받고. 찍어놓으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I Can Speak 내용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